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방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비슷한 주제들로 좀 더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민주당 당원 개정 관련해서요. 이낙연 대표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해명은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형태 보면서 좀 법적이나 정치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질감이 뭔가 좀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있는데 예. 그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소시오패스요. 전 세계 인구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 저지르면서 예.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네. 이번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의도적인 폭거라는 점에서 네. 소시오패스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도리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거대 권력자들이 자행한 위력에 의한 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라는 예. 그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많이 들었지만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는 또 예. 네. 들어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 폭거다.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의도적 폭거라고 봅니다. 소시오패스의 행태다. 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전 당원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투표인데, 근데 또 네. 이런 또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투표율이 한 뭐 네.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투표율은 3분의 1 이상 넘어야 되는데 당원상으로.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네. 답정 투 아닐까 싶은데 정투요. 제가 네. 볼 때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 당원 투표율이 26%든 2.6%든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을 정해놓은 투표였던 것 같고 네. 투표자가 몇 명이든지 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국민에게 깨끗이 사과를 하고 네. 그 조항을 폐지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된 조항은 그대로 둔 다음 그 이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네.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꼼수를 부렸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1호 당론 추진사항이라서 눈치 보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저희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징계하기 위해서 네.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친박계가 그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징계를 막기 위해서 예. 8명의 윤리위원을 추가 선임해서 예. 윤리위를 무력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러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도 모자를 판에 네. 뭐 그러한 부분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야당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출발세 아침 시작할 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연결해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뭐 일정한 샘플이 필요한 건데 그 어떤 표본의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전체 당원의 4분의 1 정도면 뭐 굉장히 높은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네. 여론조사라고 한 적이 없죠. 늘 네.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네, 네. 여론조사라는 말을 하지 말지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그럼 이제 보궐선거 치르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선거 비용 833억, 38억 원이 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그러면 이제 여당이 내라, 치러라 이렇게 발언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 발언은? 지금 뭐 1,000만 원이 없어서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국회 과방위위원인데 네. 그 정부가 그 코로나 지원 예산을 확대하면서 기초과학 핵심이 되는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네. 660억 원을 삭감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그 증액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예산을 삭감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분명한 이러한 파렴치한 그 성범죄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 838억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사를 팔던 당비를 걷던 그러니까 의원들의 세비를 각출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예전에 2014년에 6년 전이죠. 그때 발의된 적은 있는데 그때 당시 임기 만료로 폐지가 됐죠.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나왔었는데 네. 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 선거 비용 관련해서 네. 이거가 지금 또 지난 7월에 야당 3당이 공동 발의했는데 이게 논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7월에 그 박수영 저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네. 발의하고 야 3당 의원 41명 네.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식이 통하는 집권 세력이었으면 이런 법도 사실 나오지 않았을 거고 예. 네, 여당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와도 처리는커녕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내로남불을 정리하다가 예.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다 포기했다는 진보 진영의 대표지식인 강준만 교수님 예. 그분께서 왜 그러한 한탄을 했는지 온 국민이 한탄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마음이 아픕니다. 온 국민이 한탄이 됐다. 네. 예. 자, 또 아까 저기 장현 그 정연당 의원한테도 이제 던진 질문인데요. 네네. 지금 어제 결론은 난 것 같은데 예. 이제 1주택자 그 재산세 감면 인하 기준 이걸 이제 결국은 9억 원, 6억 원대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청와대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방침대로 6억 원 이하 쪽으로 6억,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 어저께 밝혔지만 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예. 9억 원 이하 네.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주주 관련된 건 10억 원을 유지를 했더라고요. 예, 그건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네. 세금과 관련한 기본 상식과 원칙은 사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네. 좀 원칙도 없고 상식도 벗어난 정책 그냥 이만큼만큼 저만큼 할까요? 가운데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 정권하고 정당이 본의 아니게 정책 추진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좁은 세원 높은 세율 과세의 기본 원칙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네. 국민적 조세 저항을 만들고 세대 간의 편가르기 하고 계층 간 네. 편가르기 식으로 세금을 착취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서 네. 또 한 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정청 가운데 이제 당도 원래 민주당도 9억 원 기준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정부가 6억 원을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맞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대주주 기준 그 부분이 이제 원래 3억 원 기준으로 이제 강화하려다가 그 계획은 안 하는 건 아니고 3년 유예 하는 거죠? 이게? 10억 원으로 우선은 유지하고 네네.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은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억 원은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말씀은 사실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 공공임대 확충 나서긴 했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을 찾은 것으로 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란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은 성토하는 글이 아주 줄을 잇고 있고요. 자, 특히 2030 세대 좌절이 크다고 합니다.
자, 네. 청년 정책 간담회 자주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듣고 계십니까? 이게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사회로 진입하는 말씀하셨던 예. 사회로 진입해서 보금자리 마련을 해야 하는 2030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청년분들께서 네. 그 온오프라인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목돈 없는 청년은 집도 사지 말라는 거냐, 네. 평생 월세로 임대주택에만 살라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정권의 잘못된 생각이 네. 그 미래를 생각할 청년들이 당장 오늘 잠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정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어떻게든 뭐 좀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예.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청년들의 미래가 진짜 걱정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가장 뭐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가 상황에서. 시급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엉켜버렸기 때문에 네. 우선 전문가와 시장의 소리를 듣고 예. 통제하려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라.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네. 들어라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지금 윤석열 대검찰청장의 검사청장의 그 갈등 그리고 또 검사들 간의 갈등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검찰개혁 8부 능선에 특검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항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발언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검사들이 묻는 것은 좀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정권비리 수사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냐라는 것을 발언할 뿐인데 그 자체를 항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망에 이와 같은 의견 피력한 검사가 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2,200명 중에 13%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권은 2,200명 중에 2,000명이 커밍아웃을 동참한다 하더라도 저는 답정너일 것 같아요. 자신만 옳다. 이 또한 정치개혁, 검찰개혁이다. 좀 네. 수치심을 잃은 정권 아닌가. 네. 네.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요, 저녁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허은하 의원께서 주도하고 있는 초선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이 보니까, 조국 흑서 저자죠, 서민 교수, 그리고 네. 민주당 최근에 탈당한 금태섭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보니 강사진이. 이런 분들을 섭외했다고요? 네. 네. 저희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소년 네. 공부 모임 네, 명불허전 보수다가 5월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네네. 늘 컨셉하고 주제를 정해서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네. 이번 달의 주제가 끝장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시리즈로 네. 세 분을 모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은 학자로서 조국 흑서 저술을 하셔서 네네. 합리적인 지식인기에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고 예. 금태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저항하다 탈당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또한 들을 말씀이 있고 또 유승민 전 대표는 새누리당 시절에 대통령과 계파에 대항해서 좀 오신 분이라서 네. 출신과 정치의 시작은 달랐어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저 또한 당과 진영을 뛰어넘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혁신, 변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김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 이후에 이제 사실상 첫 여의도 행보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는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주목했던 분이죠. 예. 여당 내 야당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초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초선 모임에서는 우리가 초선으로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야당으로서 어떻게 여당이 될 때까지 어떠한 승리 전략이나
그들만의 방법이 있을까, 노하우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